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죠. 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저녁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 반환점 11월 10일이죠. 이번 일요일입니다. 그걸 맞아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다.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위 관계자라는 이제 사람의 인용을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도훈 홍보수석을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대통령 입장 표명 결단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오전까지 이 상황을 한번 보시죠.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에이펙, 그 다음에 G20, 이런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그러면 11월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위적인 보여주기식 인사는 없다.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좀 기류가 변하고 그러더니 어제 밤에 참모회의를 통해서 반전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으니까 참모회의에서 순방을 가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7일 10시로 결정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11월 7일 이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집권당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집권당에는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오전 그 회의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이런 그 정치 브로커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육성을 남긴 부분,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논란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사과, 그와 함께 인적 쇄신,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즉각 중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어제 오전에 했는데, 오전 9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죠. 그리고서 바로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는 하여튼 이달 중으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11월 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수석부사관 회의에서도 오늘 아침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일의 성과로 보여주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각에는 흔들리지 말고 연말까지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연말이 지나면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잘 정리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면은 결국 어제 오전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이런저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런 거를 곧바로 수석 또 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기자회견도 11월 말쯤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보나마나 한동훈 대표의 요구 대부분 다 묵살하고 이러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내일 모레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해명의 수위도 이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일보나 일부 신문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법. 다만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뭐 못 받을 이유 없다. 특별감찰관 뭐 지금까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계돼 있었는데 아니 뭐 그거 특별감찰관 먼저 하고 민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주기 바란다.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뭐 이렇게 그 두 개의 연계관계를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사실은 지금 이미 중단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중단할 것이냐가 지금 미지수고, 이제 곧 외유를 떠납니다. 에이펙. 그때 김건희 여사를 동반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할 거고, 언급 안 하더라도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눈높이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규탄 대회, 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대회죠. 그런데 자기네들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 자기네들은 대외적으로는 5만 명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를 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뭐 한 2만 명, 2만 5천 명 수준.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 지도. 그걸 보면 2만 8천 명이라는데 저는 평상시에 서울역부터 그 숭례문까지 뭐 대략 한 유동 인구가 뭐 한 2, 3천 명, 3, 4천 명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제가 그랬는데 어제 그 데이터 지도를 또 들어가 봤더니 평상시 주말 그 시간에는요 13,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 장외 집회 때문에 그 새롭게 등장한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의 그 인파가 15,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그걸 민주당이 30만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죠? 뭐 이제 그렇게 우기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로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 지도라는 데 보면 버스를 타고 내린 사람, 지하철을 타고 내린 사람, 심지어는 서울역부터 숭례문 사이에 그 따릉이 자전거죠. 따릉이 주차 대수까지 다 나옵니다. 뭐 날씨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 시간대별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죠. 뭐 그 기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이 여기저기에 CCTV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과학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이제 그거 뭐 얼마 뭐 무슨 뭐 10만이니 어떻게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심 충격을 받은 거죠. 약간 좀 쪽팔린 거죠. 이제 시쳇말로 얘기하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동원을 안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이제 면이 깎였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외 집회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실패하니까 이제 11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민주당보다는 많이 올 가능성이 있죠. 또 총동원령을 내릴 테니까. 이런데 또 민노총 같은 데도 이제 가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뭐 자기네들 말로 10만 목표라고 하던데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한다고 그러죠. 뭐 꽤 많이 모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쯤에는 민주당과 그 시민단체, 뭐 친민주당 시민단체겠죠. 모여서 합동으로 탄핵 집회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과정이죠, 지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더 악화됐다. 그러면 이번 주말,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말쯤으로 계속해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의 열기, 규모, 불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밝혀야 되느냐? 단순한 플러스 알파냐? 그건 아니죠. 형식, 내용 다 중요합니다. 형식은 뭔가 내가 뭐 불법 없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윤석열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야 됩니다. 과거는 뭐죠? 결국 명태균 씨 문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과거 뭐 최재형 목사나 명태균 씨나 이런 데하고 뭐 이런저런 뭐 카톡하고 대화하고 뭐 했던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 뭐 육성이 담겼거나 녹음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벌써부터 명태균은 자기가 구속되면 전부 다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뭐 기본적으로 허장성세다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여하튼 거기서도 또 뭐 육성 한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죠. 뭐 그게 위법하냐 아니냐는 건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여하튼 육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은 미칠 테니까.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이번에 뭐라고 또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직후나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다 할 경우에 이제 그 해명의 신뢰성 추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관련한 집회에 불씨를 오히려 휘발유를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현재의 윤 대통령의 각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니 위법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기조를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이 또한 아마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래는 결국 이제 뭐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인적 쇄신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범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래야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하튼 그 미래에 대한 약속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까지 이 상황을 보면 제가 보기엔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급격하게 탄핵 국면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런 코너로 몰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막기 힘들죠.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제 오전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분석,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해명,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상당히 그로 인해서 높아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야당의 탄핵 공세는 중단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내일 모레 기자회견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태도와 내용, 이걸 반복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탄핵 국면으로 급속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지율 지난주에 19%라고 그랬죠. 갤럽 기준으로. 이거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이번에는 조금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런 상황들이 아마 반영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갤럽은 오늘부터 화, 수, 목 이렇게 사흘을 조사해서 금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내일 모레는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대부분 다 끝나서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갤럽 조사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발표하는 내용은 조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11월 7일 어떤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 갤럽 발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탄핵 드라이브에 불 붙여주는 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수위 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뭐 정직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